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도 이제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서울 용산의 한 백반 가게를 찾아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시죠. 골목은 내가 몰랐네. 여기 아주 저녁에 소주 한잔 하기 좋네. 아니, 또 저녁 좀 있다가 또 행사가 또 있어가지고 취하면은 임금이 좋은 건들 월급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찌도 잘 술이 가는 게 이게 그래도 셋은 먹어야 이게 둘이만 먹으면 술만 시작 안 나는데 여기는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그래도 오겠다 사람. 그래도 매출이 좀 줄기는 줄겠다. 내시가 안 좋아갖고 다닥다닥 붙어야 하고 일단 뭐 2주 한다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자, 윤석열이 듣습니다. 네 번째 행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윤 전 총장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은 후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생 탐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부각시키는 행보를 연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20대 때는요, 생맥주를 앉은 자리에서 3만 cc를 다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주량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영상에서도요, 식당 주인과 술 이야기 하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 더 행보가 활발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많이 아쉽죠. 왜냐하면 사실은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서 많은 보폭을 넓히려면 사람들이랑 굉장히 접촉면이 넓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4차 대유행을 앞두고 이렇게 이제 방역 수칙이 강화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의 호프타임 이것도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번 주부터 강주동 호남 지역을 찾아서 여러 진보 인사들을 만나는 일정이 계획이 됐는데 취소됐다라고 합니다. 네.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그렇죠. 병행하는 만남을 하다 보니까 제약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두주불사라고 하죠. 네. 한 자리에서 혼자 생맥주를 3만 cc. 한때. 2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지금 10분의 1 정도라는데 10분의 1도 굉장히 잘 드시는 거죠. 네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랑 술자리도 가지면서 이야기들을 나눠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네. 좀 앞으로는 조금 한동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예비 경선 후보자들도 다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은요, 어제 저희 채널 A, 뉴스 A에 출연을 했습니다. 본인이 가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 인간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그 최소한의 어떤 네. 좀 벽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제가 임명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저는 제가 제 임무 자체는 국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되는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임명권자인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지킬 거는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중요한 부분은 국민을 잘 먹고 살게 해드릴 수 있는 네. 유능한 사람들을 널리 발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저는 그것도 아까 이제 586의 동지의식 내지는 과거의 엄혹한 시절에 같이 일했던 그런 사람들끼리 네. 그런 동지의식 또 우리 아니면 서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인재가 없지 우리나라에 왜 인재가 없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문제죠. 평론가님,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문재인 정부를 배신한 인물이다라는 비난이 최근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고요. 또 두 번째로 들어본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재난, 이
지나치게 자기 편만 챙기는 586의 동지의식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첫 들으셨습니까?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6월 29일 그 기자회견 할 때 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사람에 대한 예의였어요. 네. 윤 전 총장이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거의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퇴직을 앞둘 정도로 팽당했다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에 갔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갈등이 있었든 간에 그러면 사실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는 자리였다고 하면 어찌됐든 문 대통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이런 억울함도 당했다. 그럼 내가 정치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언급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국민 약탈 정권이라고 바로 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게 배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따랐단 말이에요. 윤 전 총장이 아마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에 대한 도리를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586에 대한 동지의식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거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그만큼 정권은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네. 믿을 만한 사람 숫자가 적어서 문제일 뿐이지. 네. 또 어느 정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곁에서 보거나 아니면 좀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세상에 다 깔리고 깔린 게 인재인데 왜 인재를 못 써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느냐 네. 이렇게 답답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또 권력의 속성이자 한계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 근데 뭐 윤 전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동지의식이 너무 지나치게 안에 폐쇄성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 정권뿐만 아니라 다른 네. 정부들도 똑같이 폐쇄성을 유지하지 않고 개방성을 유지해가는 과정들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